본인이 기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하는 만큼 번다? 그리고 아마 여름 같은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연휴 전날 피크 때는 더 번다. 저 같은 경우는 백선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국비 지원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정말 공짜로 하는 데도 있고 소량의 자기 일정 금액을 내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에서 왁싱샵 라무르 뷰티를 운영하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2020년 4월에 호주에서 왁싱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왁싱 일을 계속 하고 싶었던 터라 기존에 있던 왁싱샵에서 운 좋게 러브콜이 다시 와서 복귀를 했고요. 호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으나 국경이 그때 당시에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골 고객층이 조금 있던 터라서 시작부터는 나쁘진 않았어요. 왁싱 같은 경우는 부위가 부위인 만큼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받았을 때 혹시라도 아플까, 혹시라도 민망할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자주 바꾸진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만났던 고객님들도 찾아와 주시는 편입니다. 단골층이 조금 두텁다 보니까 오픈 첫 달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인 샵이고 코로나 시국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편이거든요. 월에 한 700 후반에서 800? 요번 달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요번 달 같은 경우는 1000. 장점은 본인이 기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하는 만큼 번다? 그리고 아마 여름 같은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연휴 전날 피크 때는 더 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직원으로 있던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창업하는 거에 크게 어렵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직원 경력은 한 5, 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기본기도 탄탄해지고 본인이 몸으로 배우는 것도 많고 왁싱 경험도 그렇지만 데스크 업무 같은 거 사실 되게 자잘자잘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발주 같은 것도 띄엄띄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상하는 것도 있고 마케팅 부분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꾸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말 말하고 싶은데 미용하시는 분들도 왁싱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왁서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왁싱은 털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털도 뽑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테크닉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피부에 따라서 왁스 선택도 달라질 수도 있고 고객님의 피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을 때 표피가 탈락이 된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이거를 대체하는 컴플레인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왁싱샵을 정말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오픈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서 폐업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잘 모르셨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근데 요새는 오래 받으신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짜인지 경력이 많은지 바로 아세요. 바로 아셔서 거기에 맞게끔 창업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픈하기 좀 겁이 난다 그러면은 부스 하나 쉐어하셔가지고 모델을 구해서 연습을 계속 하시거나 학원에서 연습실 해주는 것도 있고 뷰티 카페 같은 데서 부스 쉐어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샵인샵을 계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은 연습하고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과 경력을 좀 쌓으시면 좋겠죠. 학원에서 배웠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 대형 왁싱샵에 취업이 됐고요. 사실 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싸요. 왜냐면은 다수가 하기 때문에 싸고 저 같은 경우는 백선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국비 지원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정말 공짜로 하는 데도 있고 소량의 자기 일정 금액을 내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배웠지만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면은 샵에서 배우는 게 낫고 가격은 200 후반대에서 한 30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왁싱을 배울 수 있는 루트는 아무래도 샵에 취직을 해서 배우는 거겠죠. 다른 동료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국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취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왁싱 기술만 배우는 거죠. 사실 전 지금도 배우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기술만 고수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고 싶었어요. 쉬는 날 있으면 교육 받으러 다니고 다른 스킬 수업이 있으면 참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네요. 다른 데에서 받는 걸 아까워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하는 분의 기술을 제가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물론 지출되지만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그 이상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투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워하면은 그렇게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총 창업 비용은 권리금이 1,000이 조금 안 됐고 꾸미는데 500-600 정도 들었고 보증금 한 1,000, 월세 100 이렇게 되고 해서 3,000이 조금 안 들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용은 좀 적게 드는 편인데 이유가 샵을 인수했기 때문이에요. 권리금 안에 포함된 거는 에어컨 2대랑 그리고 샤워실, 높낮이 조절 가능한 침대 이렇게 크게 보였고요. 자잘자잘한 서랍장이나 카운터, 싱크대, 테이블, 장식품 같은 거는 제가 다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샵을 인수하지 않고 제가 여기를 인테리어 했을 때는 3천 후반이라고 보겠죠. 강남구청 역 왁싱이나 청담 왁싱을 검색했을 때 서울권, 특히 강남권이나 신사, 노년 이쪽에 비해서 왁싱샵 수가 적다는 걸 보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무했던 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상도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 선정을 했고 여기가 조용하긴 한데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강남구청역에서도 걸어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도보 5분 정도의 버스 정류장이 2곳이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오시기 굉장히 편하다고 했고 사실 이 거리가 웨딩 거리이기 때문에 예비 신부들을 노려보기도 괜찮다 싶었어요. 대략 한 10평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근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최소한으로 해보고 싶다면 10평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왁싱샵은 층수에 별로 연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왁싱은 다른 시술과 달리 좀 부끄러운 시술이에요. 왁싱 받는다고 하는 거를 숨기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가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 하시기도 해서 굳이 1층은 선택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2층 이상이어도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프라이빗한 느낌을 줘야하기 때문에 공간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대기실이나 상담 공간 하나 마련해 두고 왁싱 방을 따로 하시는 게 더 불안해하지 않고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왁싱샵을 할 때 필수로 생각하는 거는 샤워실? 없으면 꺼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샤워실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통증이 동반된 시술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둡다 보면은 질에 겁먹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꽃향기를 조금 선택을 했고요. 시술에 들어가면은 너무 밝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시술 방은 조금 어둡게 해서 부담감을 좀 덜하게끔 우디향이나 약간 라벤더 같은 포근한 향으로 심신 안정을 들게끔 연출했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는 잔잔한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재즈나 잔잔한 팝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늑하고 감각적이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소품으로 해봤고요. 맞춤 제작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 맞는 기성품을 찾아서 비용을 좀 많이 절감했습니다. 왁싱 베드는 일반 미용 베드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왜냐면은 서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높은데 기존에 인수받았던 베드가 높낮이가 가능한 베드였는데 제가 시술하기엔 좀 낮아서 매트리스 하나를 구매해가지고 그 위에 얹어가지고 높이를 맞췄습니다. 왁싱 베드는 자동이냐 높낮이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 정도? 높낮이가 가능한 베드지만 굳이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기성품 제일 싼 거 사서 벽돌 같은 거로 해서 높이 맞춰가지고 사용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만약에 내가 손님이었을 때 이 왁싱샵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왁서가 잘하냐 못하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일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왁싱을 받고 나서 이제 피부 트러블 같은 그런 컴플레인이 좀 많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다음에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기억을 해주네? 대접을 받고 있네? 이런 식으로